네, 그래서 이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과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는 이 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표를 찾아서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모기지 대출에 대한 의문점,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는 그 동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내가 왜 모기지 대출과 일반 주택담보대출 비교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에 거를 좀 읽어주시고 얘네들이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오세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걸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공통 조건을 처음에 이제 채우셔야 돼요. 공통 조건에 있는 이 살구색, 물론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 살구색들은 다 채우셔야 되고요. 이제 요 파란색 요 조건들도 다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택 조건은 이제 뭐 파란색부터 선택을 할까요? 대출 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뭐 30년 상환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뭐 30년 상환으로 대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10년 후에 나는 이 주택을 팔고 이제 다른 주택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10년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건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9라고 선택해도 되고 30이라고 선택해도 되시는데 17평짜리에 30년을 살긴 좀 어려우시니까 저라면 한 10년 후에 나가지 않을까, 길어야 10년 후에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LTV는 전 최대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70, 만약에 뭐 나는 30%다 라고 하면 30을 선택하시면 되시겠죠. 뭐야 70. 요걸 바꾸시면 이제 정산 비율이 달라지는 걸 아실 수 있고 나중에 그게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도 난 안 가질 거야 이러시면 이제 하시면 되는데 저라면 자녀를 가지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자녀를 안 가지시는 분들은 모기지 대출에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선택하셨으면 이제 10년 뒤에 과연 세차익이 얼마나 할 것이냐 이거를 한번 예상해서 적어보시면 되는데 10년 뒤에 1억밖에 안 오를까요? 모르죠. 해당 근처에 있는 주택이 이제 10년 전에 얼마였고 10년 동안 얼마 올랐는지를 좀 보시면은 대충 이제 이 정도 오르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 오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1억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공통 조건을 이제 다 적으신 거죠. 그럼 이 공통 조건에 의한 정산 비율 나는 10년 뒤에 팔 때 30%, 약 28% 정도를 기금에 반납하셔야 됩니다. 수익금이죠. 수익 시세 차익의 28%를 반납하는구나. 그러면은 이게 과연 나한테 얼마나 큰 손해액일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출 조건. 대출 조건에도 살구색만 이제 채우시면 되는데요. 살구색이 이제 한 2억 8천이라고 적어놨는데 나는 한 2억 8천만 원 정도를 빚을 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쓰는 상환 연소는 이제 은행에다가 대출을 할 때 그 대출 조건을 말을 하는 거예요. 대출 조건이 나 35년이야? 35년 쓰시면 되고 난 20년 상환으로 할 거야? 20년 상환. 실제로 이제 매각 연수랑은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대출금리, 이게 중요하죠. 대출금리 이제 아시다시피 모기지 대출은 대출금리 1.3%고요. 그리고 일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수익 그러니까 연봉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죠. 연봉이 크시면은 아마 금리가 조금 더 세실 거고 연봉이 좀 어느 일정 수준 아래시면은 다른 전형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가지고 이건 각자에 맞는 금리 퍼센테이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적으시면은 다 적으신 거예요. 이제 저도 한 3.5%라고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것들이 다 이제 바뀌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랬을 때 내가 2억 8천을 이렇게 이제 다른 이제 금리로 이제 빌렸을 때 과연 대출이자는 어떻게 바뀔까? 1.3%는 굉장히 작은 비율이기 때문에 내가 만기 상환을 하더라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의 금액을 갚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년 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120개월 후에 내가 판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때까지 낸 이자의 합은 얼마일까요? 3천만 원이죠. 과연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일반은행 주택담보대출로 내가 만기 상환하면 얼마 냅니까? 보시면은 1억 7천만 원 정도를 내게 되죠. N회차 이자, 내가 120개월 후에까지 내는 이자들은 내가 이제 10년 후에 이걸 팔았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때까지 낸 금액은 이자만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700만 원. 꽤 차이가 크네요.
그렇지만 시세 차익을 수익 공유하니까 더 모기지 대출이 손해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이자의 차익을 계산을 해볼까요?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이자를 3천만원 정도 했죠. 그리고 일반은행은 8,700만원 정도 했죠. 그러면은 이걸 빼면은 이 가로는 마이너스인데 5,600만원 정도는 모기지 대출이 이익인 거예요. 모기지가 이자가 더 작으니까 덜 쓴 거죠. 이번에는 이제 주택가의 시세 차익을 가지고 차익을 이제 계산을 한 건데요.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1억 중에 2,800만원 뺏겼어요. 그죠? 7,200만원만 나왔죠. 일반은행 주택담보대출은 1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면은 2,800만원 정도가 모기지가 더 손해인 거죠. 그러면은 각 이제 부분별 손해액을 이제 차를 해보면은 이제 이익액만 보는 거예요. 이익액만. 그러면은 이제 모기지 대출의 이제 이자는 이제 마이너스죠. 얘는 마이너스. 얘는 수익이고 그래서 7,200만원 빼기 3,100만원 하면 한 4,000만원 정도가 이득이구나. 그리고 일반은행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1억에서 3,700만원 정도 빼는 거니까 한 1,200만원 정도가 이제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빼보면 2,800만원 정도. 2,800만원 정도는 모기지 대출이 더 이득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숫자화 계산만 했으면 뭐야? 모기지 대출이 이득인 거야? 자, 한번 2억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2억이라고 썼어요. 그럼 얘가 내가 2억 8천만원을 빌렸는데 시세 차익이 2억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뭐 동일한 조건에서 이제 해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쭉 보면은 비슷해졌네? 이게 뭐야? 보시면은 이제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 2억에서 내가 한 5천만원 정도는 이제 기금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1억 4,400만원 정도가 이득인데 여기서 3,100만원 정도가 이자로 나갔으니까 이건 이제 마이너스 금액이니까 빼면은 한 1억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일반은행 주택담보대출은 2억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이건 가져가고 이제 이자를 낸 돈은 이제 손해액이니까 이제 빼면은 1억 1,000만원 정도가 이제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2억 8천만원 정도를 거의 풀로 이제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시세 차익이 2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의 이제 차이가 없어요. 거의 동일한 만큼의 이익을 본다. 물론 팔 때는 이제 이자의 차익은 사실 얘는 이제 낸 거니까 이미 낸 거니까 이제 뭐 없는 돈이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 5천만원 정도가 차익이 있는데 이 5천만원을 이제 모기지 대출을 가지고 간 사람은 이 5천만원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면 이자는 이제 그때그때 나가는 게 되게 작으니까 그것들은 사실 뭐 빵값이나 껌값 뭐 밥값으로 다 이미 나갔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안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자를 덜 냈기 때문에 이제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한 이제 이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기지 대출이 물론 수익 공유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수익 공유가 만약에 없는 이제 매물이 있다면 그걸 사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는 이자를 이렇게 세게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이자를 좀 작게 내는 이제 이런 모기지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으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나가는 금액이 좀 지금 크기 때문에 이자로 막 큰 금액을 내는 사람 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자가 작은 이제 전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모기지 대출을 좀 보게 된 거긴 한데 신혼희망타운이 물론 이제 수익 공유를 해서 이제 하는 매물이 있고 안 하는 매물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가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기지 대출이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오르는 매물을 사야 된다라는 거. 오르는 매물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이타의 저처럼 당첨이 되는데 모기지 대출 때문에 너무 고민이다. 모기지 이제 대출이 이라서 나는 이제 후회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됐으면 그냥 그래 이자가 이제 좀 싸니까 이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불려봐야겠다. 이자를 모아가지고 그냥 모으기만 해도 사실 5,600만 원 모이는 거잖아요. 물론 10년 뒤지만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제2의 투자를 해가지고 불리면 뭐 그만큼도 더 이제 이득인 거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